안녕하세요. 지속금융랩 최종 발표를 맡은 김재민입니다. 저희 랩의 발표 주제는 주 차원의 기후 정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가입니다. 발표 목차는 인트로,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 실증 분석 결과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 주제인 State Climate Action Plan, 스캡을 소개하기 위해 미국 내 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기후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강제적 기후 정책을 사례로 보면 크게 국제, 국가, 지역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파리협정, 연방 차원에서는 23년 도입된 National Climate Resilience Framework와 같은 정책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범위가 넓긴 하지만 각 지역에 대한 구체성,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보다 하위 단계에 있는 것이 주정부 차원의 스캡으로 스캡은 각 주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기후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스캡은 에너지, 토지 이용,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의 스캡에서는 기후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물 사용량 감축이나 취약 지역의 개발 제한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캡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뿐만 아니라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정책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스킵이라는 비강제적인 정책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기후 정책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가치와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정책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후 정책은 구속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구속력이 있는 정책은 어, 클린 에어 액트나 캡 앤 트레이드처럼 직접적인 법적 제재가 있고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서 기술 투자나 전략 조정을 합니다. 반면에 구속력이 없는 정책은 직접적인 거나 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위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신호가 되어서 투자자와 기업의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 발표 이후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 기업의 채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IRA 발표 이후에는 친환경 기업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고탄소 기업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구속력이 약하거나 간접적인 정책도 생각보다 시장에서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국제 또는 연방 수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미국 내 개별주 차원에서 도입된 비강제적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분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스캡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분석한 연구가 있지만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박세돌은 스캡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식으로 논문을 전개했었습니다. 스캡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더 높은 레버리지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의 여러 성과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허이돌 같은 경우에는 스캐비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대되는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스캐비 규제 리스크를 키우고 경영진 보상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 두 논문 다 스캐비 정책 신호로서 기능하고 실제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 자체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논문은 투자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진 않았고 서로 견해가 좀 다르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시장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저희는 스캡이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먼저 스캡 발표에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이벤트 스터디 방법을 통해 주식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분석했고, 이후에는 DID를 이용해서 스캡 발표 전후로 기업 성과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이 반응이 실제로 있다면 그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확인하고 선행 연구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실증적으로 어떤 해석이 더 우세하게 나오는지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캡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코박스 올해 해석과 일치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향후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허의 올해 해석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론, 이벤트 스터디와 DID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벤트 스터디는 정책 발표와 같은 특정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당일 전후에 비정상 수익률을 먼저 측정하고 그 이후에 어 이를 누적해서 누적 비정상 수익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론입니다. 분석에 사용된 트리티드 펌은 스캡이 이미 도입된 주에 분사를 둔 기업이고 스캡이 한 번 도입이 되면은 스캡이 한 번 확정되면 이후의 모든 이벤트에서 계속 1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2009년 9월에 스캡을 최종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후 모든 이벤트에서 처리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 도입 전후의 수익률 차이를 그룹간 비교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컨트롤하고 트리티드 그룹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여러 개 주의 스캡 도입 시점입니다. 먼저 저희는 스캡 파이널라이제이션이라는 이벤트가 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켓 모델을 사용해서 비정상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이벤트 발생 전 255일부터 46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했고 시장 수익률은 CRSP Valuated Index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그림은 이벤트 스터디에 대한 결과로 확정일 이후부터 수익률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코박세돌의 결과와는 좀 상반이 되어서 저희가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DID 접근법을 활용해 코박세돌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코박세돌을 리플리케이팅한 저희의 DID 분석 설계입니다. 이때 종속 변수로 저희는 토빈스큐를 이용했고 핵심 추정치는 트리티드와 포스트의 상호작용 항인 베타1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스캡 도입이 기업 재무 상태, 토빈스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논문을 한번 리플리케이팅해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과 데이터로 이제 실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스캡 도입 전후로 약 60일 동안의 시장 반응을 분석한 걸로 파란색 선은 그 스캡을 도입한 주 안의 기업들의 누적된 초과 수익률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스캡 도입 이후에 이 1번 구간에서 초과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2번 구간을 보시면 2개월까지 이런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보고 시장이 스캡을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했는데요. 이게 2달간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스캡을 단순한 인제 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유의미한 행정 계획으로 간주했음을 저희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인 허에돌과 일치합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스캡 도입이 기후 관련 규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좀 높였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스캡을 도입한 주에 위치한 기업들은 10K 보고서에서 기후 리스크 관련 키워드의 언급이 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우려한 주주들이 기업 가치 감소를 우려한다고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스캡 발표 이후 초과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저희 어 실증 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 논리적이고 또 통계적으로 좀 일치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로는 코박세돌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스캡을 도입한 주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도입 이후에 토빈스큐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스캡 도입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서 재무 전략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 기업 고정 효과를 좀 통제를 안 했었고 최근 결과를 반영을 안 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기간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좀 확장을 하고 기업 고정 효과를 추가한 BID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돌려보니까 스캡 도입이 토빈스큐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우측 표를 보시면은 기업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좀 일관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업 성과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저희는 시장이 스캡 도입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좀 확인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허위돌의 논리를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스캡이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코스트 증가와 미래 현금 흐름 감소 우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코박셋올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그대로 토빈스큐가 개선된다고 보았지만 저희가 심플 DID를 돌려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스캡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